하이 유니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쵸? 나나도 그렇고 밤비도 그렇고 쉬는 동안 뭐 했는지 뭐 이렇게 되게 주절주절 얘기했었잖아요. 네온밀크 스튜디오 놀러 왔다가 나도 얘기 좀 해보자 하고 밤비한테 그냥 갑자기 카메라 켜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막 찍는 건데, 사실 최근에 안 좋았던 일 하나가 있었는데, 반려동물로 고슴도치 2마리를 키우고 있잖아요. 추추랑 누리가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다리 괴사가 와서 절단술을 진행했고, 지금은 그래서 세 발로 걷는 고슴도치가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게 너무 제 자신이 죄스러운 거죠. 나 때문에 못난 주인 만나서 괜히 발을 잃게 한 게 아닌가, 다리 하나를. 병원도 매일 열심히 다니고 약도 꾸준히 매일매일 먹이다가 이제 약 처방은 끝났고 병원도 이제 3달 후에 가면 될 정도로 호전은 많이 되었어요. 사고가 어떻게 난 거였냐면, 고슴도치 포치나 베딩이 천으로 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고슴도치 다리가 굉장히 몸에 비해서 얇고 약해요. 사람 머리카락 한 오라기에도 베딩이나 포치, 천 같은 거, 실 같은 거 하나에도 다리가 엉켜도 괴사가 금방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수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런 경우로 다리 괴사가 와서 다리 절단술을 진행하는 고슴도치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레어한 케이스는 아니고 종종 진짜 자주 일어나는 일이래요. 저희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도 포치 천을 물고 뜯고 혼자 놀다가 포치 천에 다리가 휘감겨서 괴사가 온 거였는데, 상황이 너무 악화되면 다리 절단술까지 가야 될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 간 첫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와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입원시키고 마지막으로 모습 보고 가라고 하는데, 웅크리고 있다가 제가 누리야 하고 이름 딱 부르니까 누리가 웅크리고 있던 몸을 풀어가지고 저한테 막 졸졸졸 따라오는데, 그 모습이 막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빈 누리 집 보면서 진짜 오열을 했어요. 진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어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발 다리 절단술까지만은 안 가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를 몇 번을 하고, 퇴원을 하고 나서 매일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는데, 처음에는 좋아지는 듯 싶다가 그 마지막 몇 프로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단술을 하는 수밖에 없게 돼서 절단을 했어요. 약 먹일 때마다 다리가 3개밖에 없는 거 보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진짜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아무튼 더 사랑으로 키우는 수밖에 없죠. 주변에 고슴도치 집사분들 계시면 천, 실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제가 올해 29이 됐어요. 30을 앞두고 있잖아요. 29이 됐다 보니까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인생에 약간 갈피를 잡고 싶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고 방황했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꿈이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꿈이 없어요. 내 꿈은 뭘까?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방황하는 시기를 최근에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29살 때 어떠셨어요? 혹은 29이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다가 드랙이라는 일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의미로 중요한 부분을 제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게 됐잖아요. 근데 드랙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게 바로 폴댄스.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 경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폴댄스 국내 대회에 2번 나가서 1위를 했었고, 그래서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세계대회 나가서 3위를 했었어요. 요번 4월 달에 또 한국에서 큰 대회가 열려요. 국가대표 선발전 열리는데, 처음엔 당연히 참가를 생각했어요. 참가해야지라고 생각해놓고 컨셉도 다 정해놓고 노래도 정해놨어요. 그 1위를 했었던 그 타이틀이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대회 나갔을 때는 연습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나는 진짜 1위 할 것 같다, 나는 1등 할 것 같다,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 동기부여도 안 되고 1등 했다가 떨어지네 라고 돼버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잡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전을 포기했어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자신감도 많이 잃었고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예 쉴까까지도 진짜 생각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왜냐면 사실 한국에서 폴댄스 씬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거고, 시작된 역사가 짧다 보니까 폴댄스의 미래가 어떨지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폴댄스를 계속하면 저 사람처럼 나중에 성장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아예 진짜 그만둬야 되나, 그런 고민이 최근에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방황을 하고 있던 찰나 새로운 자극도 필요했고, 새로운 걸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국내 유일이
있는 서커스 학교, 시온 서커스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한 달. 제가 일하는 곳도 이태원이고 사는 곳도 이태원이다 보니까 맨날 이태원에만 있었는데 일단 이태원 밖을 나간 것 자체가 되게 해방감이 오고 뭐랄까요, 큰 일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수업을 들으러 딱 서커스 학교에 갔는데 문을 연 순간 진짜 그 뭐랄까 되게 막 설레고 두근두근거리고, 다시 2012년도에 내가 다시 막 대학교 입학한 것처럼 내가 요새 맨날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에다가 뭔가를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막 설레더라고요.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해왔지 내 자신한테 집중을 안 했던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거를 스스로 막고 있었던 거지. 나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이 남아있고 나는 더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남들 가르쳐주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키우지 않고 있었던 거야. 어딘가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설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러던 와중에 또 마침 고모한테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몸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폴댄스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학원을 몸 관련된 학과로 가서 네가 몸 쓰는 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또 어떻게 좋은 연이 닿아가지고 진짜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한국의 무용수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 무용단이 듣는 발레 수업 한번 같이 와서 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추천해 주셔서 한번 가게 되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쫄고 긴장하고 갔죠. 한국의 네로라는 이름 되면 다 아는 그 무용단이 듣는 발레 수업을 나 따위가 같이 들어. 영광스러우면서 너무 창피한 거지.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쪽팔릴지, 얼마나 창피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지 알죠? 그 막 긴장감. 그래서 진짜 무서워가지고 맨 구석에서 막 구석 저 뒷자리 있죠. 지금 보아님 있는 자리 보이시나요, 보아? 저렇게 구석에 가가지고 쫄아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시간이 돼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거기 무용단원 분들께서도 저한테 막 우와 이러면서 되게 스트레칭이 잘 되시네요, 되게 유연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제가 그 대단한 무용수 분들만큼 어느새 유연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꿀릴 유연성은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자신감이 되게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자신감이 없을 필요가 없었고 나 이만큼 독하게 살았고 내가 저 무용수들 분들처럼 유연해질 때까지 훈련을 열심히 해왔구나, 나는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해낼 수 있구나, 그런 되게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됐거든요, 그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수업 끝나고 선생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더 있어서 더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마 아빠랑 전화하면서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뭐 레슨 받은 거 어땠냐, 뭐 수업 어땠냐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가 지금 폴댄스 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몸을 쓰고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60대만 넘어가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을 테니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슬슬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대학원을 가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보고 더 연구를 해서 더 연마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탐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배우기 시작한 뭐 서커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르들 그런 것도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생활체육 지도사 그런 자격증들도 따려고 알아보고 있고, 계속 배우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가려고, 나라는 사람의 능력치를 더 끌어올리려고, 그러니까 내 스펙을 더 쌓는 거지. 어느 정도 생각 정리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동안 돈에 막 크게 얽매이거나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화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어느 날 그게 되게 부담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막 편한 옷들, 뭐 추리닝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굳게 가지고 있는 신념 중 한 가지가 화려함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내가 멋진 사람이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화려함만 쫓아서는 그거는 결국 가짜인 거고, 내가 진정으로 멋진 사람이어야 그 화려함이 내 옷이 되는 거야. 뭐 아무튼 뭐라고 했는지 횡설수설해서 저도 뭐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살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29살 때 무엇을 하셨나요? 혹은 29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계속 모험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얼굴 비추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 빠이 유니콘.